한국 증여세 정말 만만치 않죠.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하니까요. 근데 이걸 무작정 피하려고만 하면 안 되고요. 오늘은 이 세금을 어떻게 현명하게 관리해서 우리 자산을 지킬 수 있는지 그 핵심 전략 5가지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50%. 이게 바로 우리나라 최고 증여세율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평생 힘들게 모은 재산의 절반이 그냥 세금으로 나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정말 엄청나죠? 이 숫자가 우리 가족의 미래에 어떤 의미일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근데 너무 걱정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좋은 소식도 있거든요. 제대로 된 전략, 그러니까 좀 미리미리 똑똑하게 계획을 세우면 이 복잡한 세금 문제도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 먼저 이 50% 세율이 왜 그렇게 무서운 건지 그 진짜 문제를 짚어보고요. 그리고 증여세의 기본 규칙부터 알아야겠죠? 그 다음에는 시간과 자산을 활용하는 핵심 전략, 그리고 조금 더 들어가서 부채를 이용하는 심화 전략, 마지막으로 법인을 활용하는 그야말로 끝판왕 전략까지 차근차근 짚어드릴게요. 좋습니다. 첫 번째 주제부터 시작하죠. 도대체 이 증여세가 왜 이렇게 강력한 걸까요?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세율이 정말 무섭게 올라가죠? 1억 원까지는 10%. 뭐 이 정도는 괜찮아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30억 원을 넘어가면 순식간에 50%로 점프합니다. 자산의 절반을 떼어가는 거죠. 이 가파른 상승세, 이게 바로 우리가 마주한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실 세율보다 더 무서운 게 숨어 있습니다. 바로 이 10년 누적 합산이라는 규칙이에요. 이게 뭐냐면 국세청이 딱 지금 증여하는 금액만 보는 게 아니라 과거 10년 동안 증여했던 걸 전부 다 끌어모아서 합산한 다음에 세율을 매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금야금 조금씩 줬던 것들이 쌓여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최고 세율을 맞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정말 무서운 부분입니다. 자, 그럼 이제 기본 규칙부터 한번 제대로 알아볼까요? 모든 계획은 기본기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니까요. 다행히 세금을 깎아주는 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10년 단위로 계산하는데요. 배우자한테는 6억 원까지, 그리고 성인 자녀에게는 5천만 원까지는 세금 없이 줄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10년마다 초기화된다는 점입니다. 이 10년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절세의 첫 단추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에 아주 재미있는 그리고 아주 중요한 규칙이 하나 더 있습니다. 세금은 받는 사람이 아니라 주는 사람을 기준으로 따로따로 계산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아빠한테 2억을 한 번에 받으면 20% 세율 구간에 걸려서 세금이 꽤 나오겠죠? 그런데 아빠한테 1억, 할아버지한테 1억 이렇게 나눠서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각각 1억에 대한 10% 세율만 내면 되니까 전체 세금이 확 줄어들게 됩니다. 이게 바로 증여자 쪼개기 전략의 핵심입니다. 자, 기본 규칙은 이제 마스터했죠? 그럼 이 규칙들을 가지고 실제로 써먹을 수 있는 핵심 전략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종의 필살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첫 번째 전략은 정말 간단하지만 그만큼 강력합니다. 바로 시간을 우리 편으로 만드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 2천만 원, 10살 때 또 2천만 원, 그리고 성인이 된 20살 때 5천만 원, 이렇게 10년 공제 기간이 리셋될 때마다 비과세 한도를 꽉 채워서 주는 거죠. 이렇게만 해도 세금 한 푼 없이 9천만 원을 넘겨줄 수 있습니다. 핵심은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는 겁니다. 두 번째 전략은 말하자면 씨앗을 증여하는 겁니다. 당장은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씨앗, 즉 지금은 가치가 낮게 평가되지만 나중에는 거목으로 자랄 가능성이 높은 자산을 미리 주는 거죠. 예를 들면 비상장 주식이나 아직 개발 안 된 땅 같은 것들이요. 이렇게 하면 나중에 그 자산 가치가 아무리 커져도 그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도 됩니다. 미래의 부를 통째로 넘겨주는 효과죠. 세 번째 전략은 타이밍입니다. 특히 주식 같은 자산은요, 모두가 위기라고 말하는 시장 하락기, 바로 그때가 증여의 적기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증여세는 증여하는 그날의 시가로 계산되거든요. 주가가 폭락했을 때 증여하면 똑같은 세금을 내고도 훨씬 더 많은 주식을 넘겨줄 수 있는 거죠. 그야말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기본기였다면
이제부터는 조금 더 고급 기술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부담부 증여라는 건데요. 이건 빚, 즉 부채를 아주 영리하게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부담부 증여.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재산 더하기 빚을 세트로 넘겨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주면서 거기에 딸린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보증금도 같이 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순수하게 증여하는 재산의 크기가 줄어들기 때문에 증여세가 낮아지고 세금 구조도 바뀌면서 전체적으로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자,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여기 10억짜리 건물이 있습니다. 이걸 담보로 5억을 대출받아서 이 건물과 5억 대출을 함께 자녀에게 넘기는 거예요. 그럼 세금 계산이 어떻게 되냐면 자녀가 떠안은 빚 5억 원 부분은 부모님이 자녀에게 판 것으로 봐서 부모님이 양도세를 내고요. 빚을 뺀 나머지 순자산 5억 원에 대해서만 자녀가 증여세를 내는 구조입니다. 이게 세금을 둘로 쪼개는 효과가 있어서 한 방에 10억에 대한 증여세를 내는 것보다 훨씬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조심해야 할 함정이 있습니다. 부담부 증여를 하려고 대출을 받잖아요? 그때 은행에서 받은 감정평가액이 시세보다 높게 나올 수가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 높은 금액이 전체 증여 재산의 기준 가격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세금을 줄이려다가 오히려 더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막으려면 대출을 받는 시점하고 증여를 하는 시점 사이에 최소한 6개월 정도는 시간 차이를 두는 게 안전합니다. 타이밍이 정말 중요해요.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특히 주목하셔야 할 그야말로 궁극의 도구, 바로 법인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법인을 활용하는 게 왜 그렇게 강력하냐면요. 본질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팔기도 어렵고 세금도 많이 나오는 공장이나 건물 같은 부동산을요. 아주 잘게 쪼갤 수 있고 거래도 쉬운 주식이라는 형태로 바꿔버리는 마법 같은 효과가 있는 거죠. 자, 여기 가족 회사가 하나 있다고 해보죠. 아버지가 지분 80%, 자녀가 20%를 가지고 있는 아주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회사가 아버지의 주식 일부를 돈을 주고 사들인 다음에 그 주식을 아예 없애버리는 겁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감자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전체 주식 수가 줄어드니까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식 한 주도 안 줬는데도 자녀의 지분율은 저절로 올라가게 됩니다. 정말 신기하죠? 이게 바로 대기업들이 승계 작업을 할 때 쓰는 고도의 전략입니다. 직접적인 증여가 아니니까 증여세를 내지 않으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자녀의 지분율을 높여서 경영권을 넘겨주는 거죠. 부동산을 직접 넘기는 것보다 거래 비용도 훨씬 적게 들고요. 회사 가치가 좀 낮을 때를 골라서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 전략들을 살펴봤는데요. 핵심은 명확합니다. 증여세는 세금을 안 내려고 꼼수를 부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미리미리 수를 짜는 아주 전략적인 체스 게임과 같은 거예요. 결국 이 모든 전략의 바탕에는 미리 준비하는 지혜가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평생을 바쳐 잃은 소중한 자산이잖아요. 그 자산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오늘부터라도 한 번쯤 진지하게 계획을 세워보는 건 어떨까요?